반응이 센 CBC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검찰이 국내 최대 음원 서비스인 멜론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멜론은 유령 음반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저작 권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멜론을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는 지난달 27일 검찰이 멜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 2016년 카카오가 멜론을 인수하기 전에 일어날 사건이라며 카카오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로엔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 압수수색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멜론은 SK텔레콤의 자회사인 로엔이 운영하던 시기인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유령 음반사를 설립한 뒤 저작 권료를 일부 빼돌려 약 50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멜론은 2009년부터 음원 수익의 46%를 자사가 갖고 나머지 54%를 저작권자에게 돌려주는 배분 구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저작 권료를 적게 주고자 LS뮤직이라는 일종의 유령 음반사를 설립하고 저작권 분배 시스템에 등록한 뒤 저작 권료를 가로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소 10%에서 최대 20%의 저작 권료를 지속적으로 빼돌린 걸로 보고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LS뮤직은 멜론 전체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저작 권료 지불 대상이 불분명한 클래식 음원 등을 회원 선물함 등에 보낸 뒤 이를 전체 다운로드 건수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저작 권료를 부당 취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검찰은 멜론이 유령 음반사를 통한 수법 외에도 다른 수법까지 동원해 저작 권료를 불법 취득한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멜론은 지난 2004년 SK텔레콤 사내 서비스로 출범한 뒤 2009년 1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로엔이 운영해왔습니다. 2014년 사모펀드에 팔린 뒤 2016년 카카오가 인수했습니다. 현재 국내 최대 1위 음원 서비스로 500만 명 이상의 유료 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톡 연계 음원 서비스 출시를 밝히는 등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로 1위 사업자 위치를 공고히 다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각국의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미국 수출 비중이 큰 일본도 대응 방안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난달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에 대한 제재 관세를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재안은 약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부과 대상에는 일본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가정용 게임기, 손목시계, 운동화 등의 품목이 상당 부분 포함됐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달 말부터 해당 제재가 발동하게 되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생산기지 이전 등 다양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아베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 당국은 자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외교 라인을 풀 가동하는 등 물밑 작업을 활발히 나서는 중입니다. 현재 일부 일본 기업들은 미중 무역 전쟁의 장기화가 확실한 걸로 보고 중국 시장 철수에 나서는 것입니다. 이미 베트남과 태국 등 동남아시아로 생산 거점 이전을 결정한 기업들도 다수에 이른다는 전언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제품의 총액은 연간 1조 엔대 규모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수출은 대미 수출 약 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 등에 따르면 중국 광동성 등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며 쥐삭 등의 손목시계를 미국에 수출하는 카시오의 경우 미국 수출 물량 분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국 생산 물량과 태국 생산 물량을 미국에 조달하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파나소닉 역시 이번 제재로 인해 디지털 카메라 본체 대부분을 생산하는 중국 푸젠성 생산기지 운영에 고심을 더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카메라 사업 매출액 약 20%가 미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기에 기지 변경이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닌텐도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가정용 게임기가 이번 제재 품목으로 정해지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지난 2017년 발매된 가정용 게임기인 닌텐도 스위치의 경우 지난해 해외 판매량이 약 1,700만 대를 기록한 가운데 북미 시장에서만 약 40%의 물량이 판매됐습니다.
미국 판매 제품 대부분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닌텐도가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닌텐도 스위치의 가격은 $300에서 $325로 가격이 껑충 뛰게 됩니다. 갑자기 인상된 가격에 다수의 소비자들이 경쟁 제품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닌텐도는 오랫동안 중국의 생산 기지를 운영해온 데다 여러 중국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한 이유로 생산 거점을 쉽게 옮길 수만은 없는 형편입니다. 아직까지 관망하는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관세 부과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고육지책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의류 브랜드인 아식스와 유니클로 등은 이미 발빠른 움직임에 나서 미중 무역 전쟁의 불똥을 최소화한 모습입니다. 아식스는 지난해부터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중국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일부 이전했습니다. 추가 이전도 고려하는 중입니다. 유니클로도 티셔츠 등 주요 생산 제품의 중국 기업 위탁 방식을 베트남과 태국 등으로 분산하는 중입니다. 벤더 협의 등 유통망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이번 미중 무역 전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움직임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아예 중국 시장 철수를 마친 상태입니다. 미국 자동차 부품 기업의 플라스틱 부품을 중국에서 생산해 수출한 도시바는 생산 기지를 자국과 태국 공장으로 옮겼습니다. 미국 수출용 내비게이션과 오디오 등을 생산하는 클라리온도 자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긴 상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수출 기업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미중 무역 전쟁의 피해를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이미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일본의 사례라도 벤치마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KT가 20만 원대의 가성비 높은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 진2를 4일부터 단독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갤럭시 진2는 KT 전용 모델로 지난해 6월 출시한 갤럭시 진의 후속 모델입니다. 25만 3천 원의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사양은 블랙과 화이트의 두 가지 컬러로 5.8인치 풀스크린의 인피니티 V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전면에는 800만, 후면에는 각각 1300만과 500만 화소의 듀얼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특히 후면에 탑재된 초광각 카메라로 더욱 넓은 화각으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에만 지원되는 급속 충전 기능도 지원해 배터리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KT 공식 온라인 채널 KT샵에서 구매한 고객들은 사은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온톡 요금제를 가입 시 KT샵 다이렉트 데이터 쿠폰 10GB를 제공받을 수 있고 주문 후 가까운 KT 매장에서 수령 가능한 바로 픽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KT의 데이터 온 요금제 중 데이터 온톡은 선택 약정 25%의 할인을 받아 월 3만 원대에 이용할 수 있고 톡과 SNS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 온 비디오, 데이터 온 프리미엄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KT의 프리미엄 가족 결합을 이용하면 최대 50%를 할인받아 데이터 온 비디오는 최저 월 34,500원, 데이터 온 프리미엄은 최저 월 44,500원에 이용 가능합니다. 다양한 제휴카드 할인에도 나서고 있어 사용량에 따라 통신비 할인 혜택도 뒤따릅니다. 손정엽 KT 디바이스 사업본부 무선단말 사업 담당 상무는 합리적 가격의 가성비 스마트폰인 삼성전자 갤럭시 진2를 KT에서 선보이게 돼 굉장히 기쁘다며 데이터 요금제, 제휴카드 할인 등 KT만의 특별한 혜택을 함께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탄소 없이 고전도성 실리콘 음극재를 생성해 고속 충전, 고용량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돼 이목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이 관련 산업에 접목된다면 리튬 이온 전지의 용량을 크게 늘리고 충전 속도도 빠르게 하면서 더 멀리 가고 급속 충전까지 가능한 전기차 개발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에너지 및 화학공학부의 이준희 교수팀과 포항공과대학교 화학과의 박수진 교수팀이 저온에서 황희도 표현된 실리콘을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우선 전기차 배터리의 용량과 충전 속도를 높일 소재인 실리콘이 사용됐습니다. 실리콘은 기존 음극 소재인 흑연보다 10배 이상 용량이 큽니다.
연구진은 실리콘의 전기 전도도를 높이기 위해 1%의 불순물을 첨가하는 도핑을 해결 방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음극 소재로는 전기 전도도가 높은 흑연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흑연은 이론적 용량 한계에 부딪혀 대체 소재 개발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실리콘이 대체 물질로 언급됐지만 전기 전도도가 낮다는 단점과 중방전 시 부피 변화가 커 잘 깨질 수 있다는 안전상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박수진 이준희 교수팀은 이러한 실리콘의 단점을 해결하는 1% 도핑법을 개발했습니다. 저온에 대량의 실리콘 입자에 황을 도핀하는 방법으로 고안된 것입니다. 해당 방식으로 합성된 반금속 실리콘은 탄소 없이도 전기 전도도가 크게 향상돼 고속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리콘의 전도도를 개선하고자 탄소를 섞는 방법이 동원됐으나 그럴 필요가 없어진 셈입니다. 해당 기술로 만든 반금속 실리콘은 내부의 황사슬도 길게 도핑되면서 리튬이온의 확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리콘과 황원자 또는 황사슬이 치환되면서 전기 전도도와 리튬이온 확산 속도를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고속 충전이 가능한 고에너지 배터리 개발과 이상적인 물리적 성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학술지인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게재됐습니다. 공동 제1저자인 서희지 유니스트 석사과정 연구원은 실리콘 구조를 전혀 변형하지 않고 도핑이 가능하다며 상용화된 리튬이온 배터리 평가 조건에서 검증한 결과 10분만 충전해도 흑연의 4배 이상 용량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 제1저자인 류재건 포스텍 연구원은 기존 공정은 복잡하고 비싸며 불안정성이 높아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았으나 이번 연구로 반금속 실리콘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류재건 박사는 반응 시작부터 황을 도입하는 방식을 사용해 실리콘 입자를 균일하게 황을 도필하는데 최초로 성공한 결과라며 이 방식이 사용된 합성된 반금속 실리콘은 전기 전도도가 50배 이상 향상돼 고속 충전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희 유니스트 교수는 반급속 실리콘 소재는 탄소 도움 없이도 빠르게 충전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음극 소재의 특성을 확보한 최초의 기술이라며 단 1%의 도핑으로 실리콘 전극이 가진 거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진 포스텍 교수는 이 기술은 배터리 소재만 국한되는 게 아닌 광전자 응용 분해를 비롯한 다양한 에너지 소재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연구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애플의 대표 콘텐츠 플랫폼 아이튠즈가 없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실질적인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2일 애플이 아이튠즈 종료 작업에 들어갔고 3일 개최될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개발자 회의는 애플이 매년 개최하는 컨퍼런스로 향후 애플의 전략과 새로운 모델에 대한 계획 등을 가늠해보는 자리입니다. 향후 아이튠즈를 대신해 뮤직 앱과 TV 앱, 팟캐스트 앱 등 기존 통합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앱을 각각의 앱으로 서비스할 것이라고 전망입니다. 아이튠즈는 지난 2001년 디지털 음악과 동영상 콘텐츠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플레이어로 탄생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변화를 거치면서 음악과 동영상, 팟캐스트 유통 채널 등 애플 생태계의 핵심 콘텐츠 채널로 자리 잡았습니다. 애플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의 유물로 지칭될 정도로 스티브 잡스는 아이튠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는데요. 그는 아이튠즈에 대해 분산된 애플리케이션을 한데 모아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였고 디지털 음악 혁명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스티브 잡스의 작고 이후 이렇다 할 포인트를 잡지 못하면서 급변하는 플랫폼 생태계에 밀리는 등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지 못하는 업데이트와 느린 속도부터 안정성이 뒤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영화와 음악, TV, 팟캐스트 등 콘텐츠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결국 독립적인 앱으로 서비스하는 게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숱하게 지적된 아이튠즈의 업데이트 지적도 해결될 전망입니다.
아이튠즈의 서비스 종료 예견은 지난달 레딧 사용자가 애플의 아이튠즈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콘텐츠들이 예고 없이 사라지면서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리면서 촉발됐습니다. 이어 애플 전문 매체 맥루머스도 아이튠즈 페이스북의 콘텐츠가 애플 TV 페이스북 페이지로 이동한 것을 알리며 개편 작업을 추측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WWDC를 통해 아이튠즈의 종료 소식과 함께 모바일 운영체제인 iOS 13, macOS, 워치OS, tvOS 등 각종 소프트웨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에 8개 업체가 추가로 합류했습니다. 그간 3차례에 걸쳐 26개 서비스 파트너를 공개한 클레이튼은 8개 업체가 새로 합류하면서 총 34개의 파트너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업체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해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네오위즈의 블록체인 자회사 네오플라이가 운영하는 엠블록스 헌트는 AR과 LBS 기술을 접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실제 장소를 직접 돌아다니며 블록체인 토큰을 탐색하고 획득하는 게임 형태의 증강현실 서비스를 준비 중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실제 오프라인 매장이나 행사와 연계해 토큰이나 쿠폰 등을 제공하는 마케팅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 아이템과 이모티콘 등 디지털 자산까지 수집할 수 있도록 응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서비스 1호로 선정된 디렉셔널의 개인 투자자 간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도 클레이튼을 통해 출시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거나 주식을 빌려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선보이지 않은 새로운 서비스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매도는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등을 적용해 투명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투자 유치에 연이어 성공한 슬리버TV도 클레이튼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슬리버TV는 탈중앙화 CDN을 활용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이용자들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자원을 하나의 CD 안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용자의 자원을 빌려주는 대신 토큰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동영상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네트워크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명품 중고거래 중개 플랫폼인 구하다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이용자들이 인증서와 유통 이력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조품의 우려 없이 제품 거래를 지원하기도 하는데요. 싱가포르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템코가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이 밖에 토큰 보상을 통해 후기 작성과 방문을 유도하는 러시아의 SNS 서비스 세시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마켓인 레디, 인센티브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인도의 볼트코인, 숏비디오 형태로 전 세계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중국의 어학재능 공유 플랫폼 하이브 등이 합류했습니다. 파트너들은 클레이튼의 테스트넷을 통해 기술적 보안 상한 등을 제안하고 플랫폼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방침입니다. 메인넷 오픈에 맞춰 비앱 서비스를 선보여 클레이튼과 함께 블록체인 대중화를 이끌어간다는 포부입니다. 한재선 그라운드X 대표는 클레이튼 파트너들은 실생활에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며 블록체인 생태계를 풍성하게 만들고 유의미한 이용 케이스를 함께 만들어 나갈 파트너들이 지속적으로 합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그라운드X는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달 27일 메인넷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11시 라이브 뉴스와 현장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알찬 내용이 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반응이 센 CBC 뉴스의 홍수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